하나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에 대한 시설 인증 보완을 미 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CL은 미 군함 건조와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인데요. 54조 원에 달하는 미 군함 시장에 공략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관세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전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종가는 106만 6천 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방한한다는 소식에 신세계그룹주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신세계 INC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1% 오른 13,670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초반의 상승폭들을 반납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져 왔는데요. 특히나 국내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관망 심리가 상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관세 협상에 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관세로 낙폭 과대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의 여부들과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의 여부들을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반전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헤드라인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먹는 비만약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일전에도 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뉴스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먹는 비만약 관련돼서 인벤티지랩이 이제 시간 외 어저께 장을 마치고 나서 단독 뉴스를 통해서 이제 먹는 비만약에 대한 효능 7일 동안, 그러니까 약 하나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약을 추가로 복용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복용을 해도 이 비만약에 대한 효능을 가져갈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쯤 일라이릴리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 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치를 도출을 했는데 먹고 나서 9개월 복용에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7.3kg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도를 끌어당겨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또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인벤티지랩이 이제 먹는 비만약 효과 지속 기간 연장 소식에 상한가에 가기도 했고 더불어서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인벤티지랩도 오르고 큐라티스라는 종목도 오르거든요.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먹는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 자체는 우리가 원래는 주사 치료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위고비의 그 효능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제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효능은 보기는 했지만 번거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제 개발 좀 쪽에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움도 확 줄여주고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기, 주사를 계속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용기에 대한 플러스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경구용 치료제가 편리함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상승을 이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좀 투자 의견 자체로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인벤티지랩은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좀 진행이 되고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딱 어저께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30분 단일가 매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먹는 비만 치료제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주가 흐름을 좀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섹터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짝의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 인벤티지랩을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군들 시장에서 올라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그 관련한 기업들이 한때는 계속되는 시장 상승을 일으켰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는 뭐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벤티지랩 인수하면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삼천당 제약도 관련돼서 지금 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표적으로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엮어서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계속 이어가기에는 저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우리가 기대감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는 그 수준이라서 앞으로 출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남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라이릴리의 임상 성공의 소식과 인벤티지랩의 이런 7일 정도를 먹는 비만 치료제 약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 모멘텀이 아마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이어갔다가 변동성을 유발하는 국면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던 인벤티지랩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한 큐라티스는 약간의 시세는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종목들까지도 끌어당겨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땐 시세 연속성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 좀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변동성을 크게 유발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차트적인 분석이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응점이나 트레이딩의 전략을 세워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되 그래도 이제 비교적 관련한 모멘텀에서 덜 오른 기업들은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제약 섹터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네, 너무 잘 나왔는데 오늘 또 빠집니다. 오늘 좀 빠지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또 ABL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 상방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락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여전히 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우리가 아예 보지 말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AACR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일정, 펩트론도 이번에 AACR 일정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ACR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는 지금 시장의 핫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약바이오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여부는 여전히 지금 좀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 뭐 HK 이노엔도 오늘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시기가 여전히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최근에는 각계 전투입니다. 그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좋고요. 섹터적으로 묶어서 보는 거는 최근 흐름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대표님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ASCR은 미국 암학회죠.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저희가 K뷰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89개국에서 올리브영 외국인이 쇼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올리브영도 매출적으로 또 굉장히 좋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수치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화장품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좀 덜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도 시행이 되고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동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찾으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식품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다가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자체가 이제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시장이 한 70%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트렌드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해외 관광을 나왔을 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소비 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올리브영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좀 구입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습들, K 컨텐츠, K 엔터 이런 우리 컬처 자체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이 부분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K 뷰티 화장품들까지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 2분기 약간의 수출이 꺾이나 했지만 3분기에 역대 수출을 다시 한번 26억 달러를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역대급 수출을 이루어내는데요. 다양한 품목,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그리고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많은 품목들이 다 지금 골고루 많은 글로벌 전역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장품 섹터는 실적 플러스 성장감으로 지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은 저희가 또 대표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뭐 일전에는 그게 이제 뭐 미국향 매출이냐 혹은 뭐 중국향 매출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차라리 이제 ODM 업체 쪽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또 시장에서 호재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또 시장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혹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보려면 화장품 관련주도 좀 좁혀본다면 그 안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게 인구르드 랩이라는 네. 회사도 좀 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돼서는 ODM, OEM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한국 쿨마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오는 바람에 살짝 좀 아쉬웠는데 아직 코스맥스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ODM, OEM 기업들 봐야 된다는 이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맥스와 한국 쿨마는 북미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가 우리나라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세가 다 부과가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만약에 중국 쪽에 이제 공장에 ODM을 맡겼던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동남아, 중동, 뭐 유럽 정말 많은 국가의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ODM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들다 보니까 ODM 기업들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여기에 북미 생산시설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 관련돼서 오히려 우리나라 ODM, OEM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메스와 한국콜마 쪽이 해외 쪽의 브랜드에 그 주문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막 줄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굉장한 도움이 주지를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콜마는 오늘 또 HK 이노엔에 대한 소식, HK 이노엔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는데 코스맥스는 지금 시기에는 좀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좀 실린 모습을 보여주는 추세가 나오는 만큼 저는 인그루드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화장품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기업들을 좀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또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계속되는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도 정말 그 성적이 좋거든요. 오늘도 화장품도 오르고 또 미용기기 쪽도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이제 큰 탄력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쪽까지 확장을 시켜서 조금 봐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이 K-뷰티 안에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용 의료기기 플러스 화장품을 봤을 때 M&A 건수가 경기 침체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18건이 있었대요. 상당히 많은 그런 사모펀드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 쪽과 화장품이라고 픽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M&A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들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K-뷰티 쪽의 대표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어립니다. 1980에서 90년대생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10년 안쪽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고 바로 엑시트를 해서 현금화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 안에서 현금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돈이 도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게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관련돼서 또 같이 만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 깊게 침투를 하려면 이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 홈 미용 기기를 사용을 하면 이게 화장품 침투율이 몇 배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고 집에서 홈케어로 약간은 그 지속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리고 화장품의 흡수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다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같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영업이익률은 더 높기는 하지만 K-뷰티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미용기기 같이 한번 포함을 시켜서 K-뷰티 쪽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의견들까지 주셨기 때문에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좀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어떤 뉴스인지 볼게요. 다시 쓰는 K반도체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에 관한 D램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실적이 너무 오늘 잘 나왔어요. 주가는 그에 상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관세에 관한 리스크도 안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K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물론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예측치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잘 만들었어요, 숫자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는 오늘 살짝 기대도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 마감한 기술주들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요. 대부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또 실적을 잘 발표를 해주면서 좀 기대를 했지만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또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어떤 노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규제 관련돼서 지금 시장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 규제, H20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당장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중국이 자국 안에서 반도체 칩들을 더욱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려는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지금 당장은 기술에 대한 격차가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좁혀질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칩 규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하웨이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반기에 우리도 AI 관련된 칩 양산한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다리는 흐름과 이번에 한미 반도체에 TC본도 우리도 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중국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 얘기는 HBM 시장에도 이제 활개를 오겠다. 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인력이 많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보니 아마 이런 장비만 잘 갔다 오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 출신,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에서 장비까지 그렇게 수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장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적인 요소로 좀 저는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요소 한 가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제한시키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독식했던 기업들의 매력도는 확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HBM 시장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건 K 반도체 위상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도 좀 급속도로 유입시키기에는 제한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중국 규제가 중국을 더 정말 이악 물고 발전시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은 또 정부 측에서 대놓고 지원을 해주는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를 세워봤는데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새벽에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2분기 가이던스 자신 있게 말해주고 또 우리 캐펙스 투자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앞으로 5월 달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MS, 아마존 실적 발표 있는데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걱정 없다라는 이런 시장에 조금은 좀 안전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한다면
AI 시장은 여전히 확장 국면이고 여기서 사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의 이 HBM 관련된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어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그래, 역시는 역시고 AI 시장에 미국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구나라는 부분들이 다시 인지가 되면서 그때는 수급이 좀 더 단단하게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딱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근데 아직까지 관세 이슈 그리고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 줄였을 때 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향후 실적은 이런 물음표가 붙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수급 그리고 눈치 보기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주가 흐름이 회복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론 걱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이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세론이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는 또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투자의 어떤 정도를 잡을 수 없는 게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 잘 나왔다고 오르는 기업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또 포인트로 시장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는지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엄청 지금 많이 예. 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중간에도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 뭐 미포 그리고 HD, 현대 그룹주들 다 줄줄이 실적 발표 너무 잘 해주고 있고요. 역시 조선은 우리가 반도체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세론 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나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 성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참 수급을 제한적으로 만들었지만 조선은 실적이 오픈됐는데 잘 나왔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미국에 대한 조선 협력 그리고 관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으면서 역시나 조선은 뚜껑이 열리고 나서 더 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시장은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필요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지금 시세가 HD 현대 미포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이런 쪽의 종목들 아니면 기자재 쪽의 종목단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에서 역시는 역시다. 네, 그런 쪽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나. 그래서 조선주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돼서 저는 VT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서 뭐 코스맥스, VT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HD 현대그룹 주들의 실적 발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많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었을 때 어떤 기업들 바라보면 좋을지 화장품과 또 추가적인 조선주들의 랠리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상당히 저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과 굉장히 좀 반대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또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굉장히 좀 시세 흐름이 좋았고 오늘은 또 실적 발표가 막 되면서 지금 조선 쪽으로의 수급이 갑자기 확 쏠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그저께로 가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세를 강하게 뿜어주는 모습이 나와서 이 세 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시장은 당분간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실적주, 테마주, 그리고 주도주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돌아갈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추격 매수하면서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주도 섹터는 이제 앞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비중을 완전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치고 빠지는 게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수급이 유입됐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 또 실적 관련돼서는 오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실적 발표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고 조선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조선 뭐 방산 실적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좀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실적 발표 좋게 나올 종목들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음식료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투자에 다양한 팁들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또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가 중국에 이 관세를 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언급 속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승 랠리를 펼친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내놨었던 전망치보다도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세계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역성장의 배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생각보다 더 장기화가 됐고요. 역대 최대 산불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개인만이 모두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떠받치는 가운데 좀 힘은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 두 가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높았었던 눈높이보다도 더 좋은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1분기 매출 17조 6,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가깝게 늘어났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17조 2천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거의 4천억 원 이상 좋은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을 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60% 가깝게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6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좋은 성적표였는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듯이 사실 지난 4분기에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1등이었거든요. 그 뒤를 이번 분기가 바짝 붙으면서 2등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대 최대 숫자였다는 거 체크.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1등이었었던 그 4분기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 42.2%를 기록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또 비교를 해드려야 될 텐데 삼성전자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전사의 1분기 영업이익
이익은 6조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DS부문 메모리 사업부를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1분기 영업이익률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둘을 갈랐던 것은 역시나 HBM3E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와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잘 팔렸어요. 잘 팔린 이유는 당연히 관세로 볼 수가 있겠죠.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선제적 물량을 빠르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마이크론에 따르면 사실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사인데 엔비디아 HBM3 공급망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도 정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HBM3 시장 진입을 목표로 현재 퀄 테스트를 굉장히 좀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공급 물량을 두고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물량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SK하이닉스의 이전 입지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꿔보자면 올해까지는 HBM3E 시장에서 그 입지를 잘 유지해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유일한 HBM3 12단 공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공급 물량 계약은 사실상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성적표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측에 따르면 2분기부터 HBM3 12단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관세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유연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기존 대비해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그 의지는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새로운 관세 정책이 좀 부과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세론으로 인해서 3%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이고요.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2만 5천 원에서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증권가에서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줄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했었던 실적,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따져보자면 매출은 5조 가깝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써내렸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부진했어요. 1,2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9%,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49.5% 급감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5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매출부터 살펴볼게요.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세를 보였었고 반도체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기판 소재 제품들은 수요가 좀 회복됐습니다. 거기다가 우호적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전기차 등 이런 전방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가 됐고요. 광학 사업 쪽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장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 감소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숫자는 4,657억 원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한 6%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기 매출은 3조 8,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7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 급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세트 출하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그래도
좀 단단한 숫자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출시 효과는 2분기에 들어선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 경구용이죠. 이 경구용 효과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노보노디스크가 식약처에다가 위고비와 관련해서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할 수 있도록 그 허가해달라는 그 신청을 했습니다. 큐라티스와 인벤티지랩 그리고 HK 이노엔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였고, 특히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신약과 관련해서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XL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 따르면 글로벌 CXL 시장 규모는 2023년에 203억 원에 불과했는데 2028년에는 무려 23조 원까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퀄리타스 반도체와 네오셈 모두 다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세 종목 모두 다 상승분을 토해내고 2에서 3%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툰과 영상 콘텐츠입니다. 문체부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죠. 관련해서 올해 200억 펀드를 신설을 하고 2029년까지는 이 펀드를 좀 1,5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상한가 직행 후 지금 현재는 좀 풀렸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26%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상승분 대부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인사이트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챙겨가실 텐데요. 오늘 시장의 일정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히나 오늘과 내일 이 시나리오에 다양한 피크 타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900%나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HD 현대조선해양도 영업이익이 430% 올라섰고요. HD그룹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 삼성 SDI와 LG디스플레이 쪽에 관한 실적 발표도 저희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시장은 숫자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만 예외다라는 부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에 따라서 AI 쪽에 관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관한 여부들 때문에 시장에서의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의 암학회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처럼 오후장 들어서 각각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호실적을 내줄 만한 그런 기업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들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일정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되면서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은 세 가지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넥스트 마켓 계속 진행되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있을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넥스트마켓의 주제는요. 시장 시나리오를 뒤흔들 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밤 9시 그리고 내일까지도 굵직한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상호 관세에 관한 시나리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오전부터 시장에서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넥스트마켓에서는 이 관세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기업들의 섹터와 그 종목군들 파헤쳐 보면서 시장에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먼저 가져갈 거냐면요. 우리 정부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미국의 원스톱 쇼핑입니다. 사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역협력단 60여 명을 꾸려서요.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저녁에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원스톱 쇼핑이다라고 하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항목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카드를 내어줘야 하는데 교묘하게 그것을 원대 원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스톱 쇼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를 체크를 해봤더니 무역 수지 완화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방위비에 관해서 요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추가적으로 알래스카에 관한 협력도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계 전투로 이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는 방위비가 관세 협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묶어서 협상을 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관세 유예 여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나 철강 쪽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5월 달부터 관세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백악관 측에서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말 바꾸기식이 굉장히 잦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과대 낙폭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한 번 시장의 상승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와 조선 쪽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투자나 협력 쪽으로 우리가 카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관련한 섹터군들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수출량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한 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바로 이 LNG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우리가 어떤 기업들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LNG 가스선에 굉장히 진심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LNG 가스선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굉장히 용이하게 LNG를 수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부분을 국내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하이스틸과 넥스틸, 휴스틸과 세아제강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LNG를 개발하는데 왜 철강주가 오를까? 실제로 이 가스선을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철강과 광간이 쓰인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시장의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주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철강과 같은 LNG 관련주들이 협상 카드로 쓰였을 때 또 한 번 시장의 모멘텀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체크해드릴 만한 포인트는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내일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세와는 별도로 시장 모멘텀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암호화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기술 이전과 또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이다라고 하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또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의 협력에 관한 결과도 나오는데요.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는 시장에서 모멘텀 받아가면서 지난주부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전 임상에 관한 결과가 ASCR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하셔서 시장 전략들을 잡아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입니다. 본격적인 시장의 모멘텀, 시장의 시나리오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멘텀들과 해당하는 섹터, 관련한 기업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관점에서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